서울의 심장, 이태원에 말이죠.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여드는 아주 특별한 쉐어하우스가 하나 있대요. 마지라는 분이 호스트로 계신 곳인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집의 문을 살짝 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한번 엿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나를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무엇이 진실이었을까? 와, 이 문장 듣기만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한 손님이 남긴 이 알쏭달쏭한 미스터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마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쉐어하우스의 호스트 마지님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녀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공간, 그리고 그곳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주인인 마지님은요, 자기 집에서 손님들과 부대끼며 사는 그 생생한 경험들을 온라인에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녀의 시선을 통해서 정말 아무 관련 없던 낯선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였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아주 가까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이 독특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호스트 마지님만의 아주 특별한 운영 철학입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열쇠거든요. 그 핵심 원칙이 뭐냐면 바로 세심함과 무심함의 조화입니다. 세심한 건 알겠는데 무심함이라니? 이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죠? 마지님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절묘한 균형이야말로 성공적인 쉐어하우스의 비밀이라고 믿는데요. 자,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한편으로는 세심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깨끗한 수건이나 와이파이 정보, 근처 맛집 리스트처럼 손님에게 필요할 법한 모든 걸 미리 다 챙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바로 무심함이 있죠. 이건 손님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철저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무 다가가서 부담을 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마즈님이 직접 한 이 말이 이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줘요. 원칙은 이렇다. 손님이 질문을 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되 먼저 나서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딱 이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지만 절대 먼저 다가가서 선을 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그녀가 지키려는 그 절묘한 균형인 거죠. 그럼 이런 철학 덕분에 손님들은 뭘 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 여기엔 현지인 호스트가 늘 있구나 하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둘째, 든든한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도시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안전한 내 집이 있다는 그 평온함. 정말 최고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 철학이 실제로 얼마나 따뜻하고 멋진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만나보시죠. 주인공은 수잔이라는 손님이에요. 한 달 동안 꽤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밤. 마지님은 그녀를 데리고 제 집으로 향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조명 아래 눈을 감고 연주에 완전히 몰입한 드러머, 그리고 손에 들린 시원한 진토닉. 둘 사이에 막 엄청난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의 분위기, 그 리듬을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아름다운 교감 아닐까요? 어쩌면 마지님의 그 무심한 듯한 배려가 있었기에 이렇게 부담 없이 진정한 교감이 가능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디 이렇게 늘 따뜻하고 낭만적이기만 하겠어요. 그쵸? 때로는 호스트의 철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세라를 만나보시죠. 아주 극적인 스타일의 가수인데 뭔가 사연이 많아 보이는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세라가 정말 심각한 얼굴로 마지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귀신을 봤다는 거였어요. 와, 이건 보통 호스팅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건 전개가 진짜 기묘해요. 일단 마지님은 요청대로 새 방을 준비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라가 괜찮다면서 방을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 이론이 더 놀랍습니다.
그 귀신이 이 집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영국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온 아이 귀신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 말을 들은 마지님은 뭐 일단 안심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빌었대요. 제발 세라가 떠날 때 그 귀신도 같이 데려가길. 정말 호스트의 역할이란 게 어디까지일까요? 때로는 손님이 가진 보이지 않는 짐까지도 잠시나마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선 이야기들보다 더해요. 우리의 기억, 인식, 그리고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만드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방문. 알래스카에서 온 한 손님이 혼자 머물렀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님의 좀 무뚝뚝하다는 남편분하고 우연히 같이 더덕을 다듬다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완전히 친구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딱 1년 뒤, 이번엔 자기 남편이랑 같이 다시 찾아왔는데 마지님 남편이 그녀를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손님은 머릿속이 텄을 것 같았을 거예요. 마지가 거짓말하나? 남편이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낸 거 질투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라고 시켰나? 아니면 남편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연기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상황은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더 미스터리한 건 마지아님의 반응이에요. 그녀 역시 손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왜 저러는지 자기도 정말 모르겠다면서 계속 사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타인의 속마음은커녕 때로는 매일 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조차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죠. 자, 이렇게 아름답고 때론 기묘하고 또 어떤 건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은 이야기들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과연 누군가에게 내 집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결국 마지님의 경험이 말해주는 건 이거 같아요. 호스팅,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공간의 문을 열어준다는 건요, 그냥 방 하나를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순간들, 이상하고 기묘한 일들, 그리고 때로는 평생 이해할 수 없을 미스터리까지 내 삶으로 들어오는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신뢰의 행위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한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또 얼마나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마지의 셔하우스처럼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모든 관계가 저 열린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하나의 작은 모험과 같은 건 아닐까요?